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5월 27일 날 저녁에 발표된 KBS 의뢰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날 재국민 사전투표율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5월 28일부터 조사한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내일부터. 자, 오늘 저녁에 KBS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저녁에 발표가 되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26일, 오늘 2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갑니다.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21.5%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6.2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내일 모레 합니다. 본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고요. 7일 남았습니다. 자, 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조사가 되었고 권영국 후보가 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산하면 거의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 앞섭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3자가 대결했을 때는 9%로 앞섭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자 대결은 단일화를 했을 경우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꽤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44, 김문수 후보 41로 나와가지고 3%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도 단일화를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9%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43, 이준석 후보 3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3%, 양자 대결할 경우입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양자 대결하면은 9%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절을 했지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진심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저번에 조사한 13일, 15일 날 조사한 그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1% 하락한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5%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도 2%가 상승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 이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의 지지율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지지율이 51, 정권 유지는 40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격차가 이와 같이 11%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11% 여전히 높습니다. 저는 이번 싸움은 계엄 이후에 이와 같이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해야 한다가 33, 하지 말라가 21, 관심 없다, 단일화에 전혀 관심 없다가 43%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 개혁신당이 8, 조국혁신당이 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이번에 5월 25일 날까지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79.5%가 나와가지고 20대 대선 투표율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7.9%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아마 80%를 넘어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에서 80%가 나왔던 마지막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을 때 80.7%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80%를 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이번에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29, 30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는 사전투표일인데요. 진보층에서는 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보수층에서는 약 16% 정도 참여할 것으로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에는 보수층이 약 75% 참여할 것으로 어제 여론조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5월 27일 날 저녁에 발표된 KBS 의뢰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날 재국민 사전투표율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5월 28일부터 조사한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내일부터. 자, 오늘 저녁에 KBS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저녁에 발표가 되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일, 26일, 오늘 2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들어갑니다.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21.5%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6.2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내일 모레 합니다. 본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날 하고요. 7일 남았습니다. 자, 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조사가 되었고 권영국 후보가 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산하면 거의 이재명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 앞섭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3자가 대결했을 때는 9%로 앞섭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자 대결은 단일화를 했을 경우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꽤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44, 김문수 후보 41로 나와가지고 3%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도 단일화를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9%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43, 이준석 후보 3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3%, 양자 대결할 경우입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양자 대결하면은 9%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절을 했지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진심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저번에 조사한 13일, 15일 날 조사한 그 조사하고 비교를 하면 1% 하락한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5% 상승했고 이준석 후보도 2%가 상승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 이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의 지지율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지지율이 51, 정권 유지는 40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격차가 이와 같이 11%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11% 여전히 높습니다. 저는 이번 싸움은 계엄 이후에
이와 같이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해야 한다가 33, 하지 말라가 21, 관심 없다, 단일화에 전혀 관심 없다가 43%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 개혁신당이 8, 조국혁신당이 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이번에 5월 25일 날까지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79.5%가 나와가지고 20대 대선 투표율보다 꽤 높게 나왔습니다. 7.9%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아마 80%를 넘어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중에서 80%가 나왔던 마지막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을 때 80.7%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80%를 넘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이번에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29, 30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는 사전투표일인데요. 진보층에서는 반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보수층에서는 약 16% 정도 참여할 것으로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본투표에는 보수층이 약 75% 참여할 것으로 어제 여론조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